안녕하세요. 생산과 운영관리 4주차 3교시입니다. 프로세스 분석 내용 중에서 작업시간 결정 그리고 프로세스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 분석 절차를 이해하고 그리고 작업시간 결정이라든지 기업의 프로세스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업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 서론 그리고 작업 시간 결정 방법들 실적 자료법이라든지 시간 연구 방법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그 프로세스 유형 여러 가지 개별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세스라든지 라인 프로세스라든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학습 리뷰로 이번 그 프로세스 분석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분석에 있어서 작업 시간을 결정을 하는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표준 시간을 정해서 한다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일이 다 관측을 통해서 그 관측지를 통한 어떤 평균값으로 할 것인가?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공정 작업 시간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공정 작업 시간이라는 것들은 사실 이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량과도 직결되고 어떤 계획하고도 직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몇 가지 그 실적 자료법이라든지 시간 연구 방법, 표준 자료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자료법입니다. 이 실적 자료법은 그 말 그대로 실적에 근거를 해서 표준 시간을 그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과거 실적 자료에서 예를 들자면 250개 작업에 40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면은 작업 시간은 한 개당 9.6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거의 자료에 근거를 해서 표준 시간을 산출하는 거. 이게 바로 실적 자료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그 직감적으로 이해는 했겠지만 이건 과거의 자료죠. 그렇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그 적용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산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이 과거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개선된 동작이라든지 개선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 고려치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연구 방법입니다. 이 시간 연구 방법은 그 프로세스의 작업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 기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서는 방법의 절차는 여기에서 5가지 이게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프로세스의 작업 요소를 분할한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 작업별로 그 나누어서 그죠? 분할을 해가지고 각 요소별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관측을 한 후에 그 관측에 따라서 그 시간을
노멀 시간을 결정을 하고 노멀 시간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분을 포함을 해서 스탠다드 타임 표준 시간을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 시간 연구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그 주의할 부분은 어느 대상을 작업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작업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균적인 그 작업자, 조금은 능숙한 그런 작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간 연구를 통한 그 시간을 측정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그 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산성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자료법입니다. 이 표준 자료법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표준 자료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사용되는데요. 표라든지 차트, 기죠, 계산도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표준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작업에 수행되는 공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요소 작업과 변수 요소 작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상수 요소 작업과 변수 요소 작업을 각각 나누어서 그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표준 자료법에 사용할 경우 여기에 따른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표준 자료법의 예로서 금속 소재를 기계 공구로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 그 절삭 가공 작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그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예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표준작업법의 장점으로서는 표준 시간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제조 원가의 사전 결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 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시간 결정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단점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점으로는 표준 작업 시간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작업 시간,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량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결정 시간 표준 방법입니다. 이 PTS 방법은 그 사실 어떤 동작에 있어서 그 작업하는 동작에 있어서 도구라든지 장비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자에 의존하는 어떤 작업 형태에 있어서 적합합니다. 먼저 개념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 작업 동작을 갖다가 여러 개의 기본 동작으로 구분해서 기본 동작의 시간값을 합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준 시간들이 사전에 미리 여러 가지 정해진 기준 시간값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값 중에서 동작의 성질과 수행 조건을 잘 파악한 후에 적절한 시간값을 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PTS는 사실 맨 처음에 세커가 길브레스의 서브릭을 기초로 해서 MTA 즉 모션 타임 어널리스 분석을 통해서 이 PTS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이 MTM, Motion Time Measurement와 Work Factor 이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TS 시스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보면은 당연히 작업자 그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의 어떤 작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작업 수행도 문제이죠. 실제 측정의 수고 등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워크 샘플링 방법입니다. 이 워크 샘플링 방법은 앞에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워크 샘플링 방법은 조사 기간 동안에 작업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나 기계 이러한 관측 대상의 임의 관찰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추정을 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클 샘플링 방법은 이렇게 임의 시간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 수준과 허용 오차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관측 횟수와 관측 시점을 임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워크 샘플링 방법의 장단점은 당연히 관측 대상을 작업자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떤 일에 방해를 하지 않고 작업 관측할 수 있다. 표준 시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하고 통계적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관측 항목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업 현황을 모두 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죠. 임의로 어떤 시점, 관측 시점을 정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 자원의 배분 및 조직 방식, 자원의 특성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아마 결정할 겁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이 프로세스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유형에는 총 5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로세스, 개별 작업 프로세스, 배치 프로세스, 라인 프로세스, 연속 흐름 프로세스 이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명칭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프로젝트 개념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단위의 어떤 업무라든지 하나의 어떤 끊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별로.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선박 건조라든지 항공기 제작 이와 같이 하나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특징이 작업자 그리고 이 자재가 제품 생산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작업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생산 위치로.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고객화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작업에 대한 숙련 작업이 요구된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그리고 어떤 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납기 시일을 맞춘다는 거 쉽지가 않죠. 선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 번 딜레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도 하고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개별 작업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작업자에 따라서 공정이 배치되는 겁니다.
개별 작업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그 공정별 배치는 기능이 유사한 그 자원들을 갖다가 묶어서 배치하고 생산 과정의 특정 공정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뭐 기능별로, 그렇죠? 기능별로 A 품목 제작팀, B 품목 제작팀 이런 식으로 그 팀 단위로 해서, 그죠? 그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만들 그 공정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 따른 그 품목이 나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 그리고 다품목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대량 생산 이런 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다음으로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이 배치 프로세스는 우리가 쉽게 개인별 프로세스와 그 라인 프로세스의 어떤 중간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뭐 소기업, 대기업의 중간,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그 이해하면 될 거예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 프로세스 배치 프로세스는 그 제품의 이 묶음으로 함께 그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양은 일반적으로 뭐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예, 다양하게 그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일반 라인 생산처럼, 그리고 일반 또한 뭐 개별 작업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그 소단위로 되어지지는 않고 라인 작업처럼 대량 생산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중간 규모로 그러한 그 생산 프로세스에 적합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배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홀류 현상이 그 라인 프로세스처럼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홀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별 생산이나 뭐 연속 흐름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는 공장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 일부 공장에서는 이러한 그 배치 프로세스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라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나의 라인,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 연상이 되네요. 그런 라인의 작업자들이 쭉 유치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정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프로세스, 여기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뭐 수량의 표준화이죠.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시기 납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맞출 쉽게, 그렇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량 생산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량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변경 이런 것들에 따른 것은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점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스탑하게 되면은, 그렇죠, 상당히 그 작업의 지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흐름 프로세스입니다. 연속 흐름 프로세스는 이 라인 프로세스하고 좀 유사한 그 프로세스인데요. 이 연속 흐름 프로세스는 그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또는 방고체 상태의 제품이 한 작업에서 다음 작업으로 흘러가면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거 제조,
그렇죠? 식품 제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특징으로 이 연속 크롬 프로세스의 특징으로 보면은 마찬가지 그 라인 프로세서 유사하게 그죠? 한 곳에서 고장이 내면은 전체 공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위당 생산 원가가 매우 낮게 비용 우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장점은 있지만 또 유연성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성과 같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라인 프로세스, 연속 그런 프로세스, 개별 프로세스 등 여러 가지 생산, 자원의 특성이라든지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한 적합한 프로세스를 선정할 필요가 있죠. 한번 프로세스 사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앞에서 보았던 유통 공정도하고 유통선도 흐름도가 보이죠? 4-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유통선도를 보면은 이 재단기가 이 중간 점선 좌측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삼각대 달력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공장 내부의 생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계도 지금 현재 이 설계도는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좀 많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이동 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없을까? 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 프로세스를 개선한 걸 보면은 바로 요 4-7의 이 설계 도면을 보시면은 이 흐름도 유통선도 흐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선 안으로 이 재단기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재단기와 이 바인더 스프링 정합기 요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와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작업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아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생산 과정 흐름을 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세스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프로세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 6단계 이야기 드렸죠.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개선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뭔가 지속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이 없다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파악, 접근부터 시작을 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설계를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그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서화하는 방법 몇 가지 알아봤죠. 공정도 차트라든지 블루프린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시간 결정 방법 그리고 제품의 흐름에 따른 프로세스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수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